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물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이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힐을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힐을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힐을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여행을 계획할 때 항공권 값을 절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런던과 뉴욕과 같은 일부 도시에는 공항이 2개 이상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항을 경유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런 공항 중 일부는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착륙하는 항공편의 항공권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도해봤어요. 화물공항처럼 보이는 곳에 착륙했지만 거기에서 도심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장점은 티켓이 저렴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시내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더 걸렸다는 점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열띤 논쟁거리죠. 그런데 화요일이 항공권 예약에 더 좋다고 합니다. 특히 오후 1시 30분경에 항공권 요금이 가장 저렴할 수 있어요. 따라서 꿈에 그리던 휴가를 위해 항공권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이 특정 날짜와 시간을 노려보세요. 항공편을 비교하고 가장 저렴한 항공편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곧 소개해드릴게요. 하지만 공식 항공사 웹사이트도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항공사가 자사 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한 비공개 세일을 발표합니다. 일정상 출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른 시간대 항공편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오전 6시 항공편을 타려면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편안한 잠자리를 즐기고 있을 때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대중교통이 24시간 운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는 공항까지 가는 방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다른 문제는 고양이가 실수로 알람을 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편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심야 항공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정 이후에 비행기를 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좋은 점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돌아다닐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환승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특히 장거리 항공편에서 상당히 저렴한 옵션이죠. 이 방법에는 단점이 있어요. 지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승 항공편을 놓칠 수도 있어요. 환승 항공편의 경우 또 다른 방법은 같은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관광지, 대도시 및 수도는 일반적으로 더 비쌉니다. 더 작은 도시로 이동한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세요. 많은 사람이 쿠키를 좋아하지만 브라우저의 쿠키를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항공편 검색 과정에서 시크릿 모드를 유지하면 더 저렴한 항공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요? 항공권 가격은 수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공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항공권을 검색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런던의 항공권을 검색하고 정기적으로 항공사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데이터는 사용자가 특정 날짜와 위치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같은 항공편이 갑자기 더 비싸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항공사는 사용자가 해당 항공편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익명 모드를 유지하거나 쿠키를 지우세요. 항공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라고 추천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가격 인하에 대한 알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이 유용하지만 귀찮다고 생각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항공사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때때로 고객에게 막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단체로 여행하는 경우와 같이 전화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전화로 예약을 완료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많게는 $50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휴가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전화로 예약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항공권을 검색하는 동안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방문하려는 국가 또는 항공사의 모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예약하고 VPN을 통해 위치를 변경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비교 사이트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이런 웹사이트는 여러 항공사와 옵션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보석 같은 사이트입니다. 고려하지 않은 대체 노선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몇 초간 시간을 내어 항공사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직접 예약하여 중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이점은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입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제3자를 통해 예약하면 이 과정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게 됩니다. 전체 좌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친과 함께 여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명은 창가 좌석을 예약하고 다른 한 명은 통로 좌석을 예약해야 합니다. 다른 승객은 가운데 좌석을 피하고 다른 좌석을 예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가 만석인 경우 운이 나쁜 사람이 승객 사이에 끼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좌석을 예약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통로 또는 창가 좌석을 양보하고 친구와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13열 좌석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13열은 미신적으로 불운한 자리로 여겨져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합니다. 이 특정 번호의 좌석을 예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최고의 가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짠! 1시간 동안의 무료 공항 와이파이가 끝났어요.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치에서 시간을 뒤로 돌리세요. 시간대를 1시간 뒤로 변경하면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1시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요점은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좌석을 바꾸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규정은 옆 사람이 아닌 다른 열에 있는 사람과 좌석을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게와 무게가 분산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비행기에는 이륙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이 무게에는 연료, 수화물, 승객 등이 포함됩니다. 승무원은 잠재적인 무게 분포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승무원에게 묻지 않고 일부 좌석을 이동하면 비행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좌석을 바꾸고 싶다고 요청하면 이륙 후에 좌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내에 서는 사람들이 항상 일어나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 없이 자리를 옮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블랙박스는 이름처럼 검은색이 아닙니다. 밝은 주황색이죠.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가 공식 명칭이며 사고 발생 시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화장실도 아니고 좌석 손잡이도 아니고 테이블 트레이입니다. 더 있어요. 승무원에게 부탁한 아늑한 담요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항공사는 담요를 한 달에 한 번만 세탁한다고 합니다. 이제 요령을 알았으니 완벽한 가격으로 여행을 계획하세요. 담요는 직접 가져가시고요. 편안히 앉아 비행을 즐기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는 법이죠.